안녕하세요.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61쪽의 전기집진장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집진장치와 그 뒤에 보시면 전기집진장치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662쪽에 이것을 이제 묶어서 이론 부분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61쪽을 펼치십시오. 661쪽입니다. 자, 교재 661쪽입니다. 전기집진장치입니다. 전기집진장치. 입자의 정기적인 부하, 전하를 제공하여 전기를 형성시키고 하전된 입자를 집진극상으로 포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진을 제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집진 시 작용하는 집진력은 전기력, 확산력, 관성력, 중력 등이 집진력으로 작용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것은 전기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이 이제 집진력의 종류 같은 것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전기 집진 장치에 작용하는 집진력은 전기력, 확산력, 관성력, 중력.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집진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력. 이거는 이제, 미세한 입자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개작용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그 브라운 운동을 심하게 교란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충돌하고 응집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은 방향 전환을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시 작용하는 집진력이고, 입자가 전하작용을 받아가지고 굵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침강되는 그런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력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특징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집진 효율이 높고 낮은 압력 손실에도 이제 대량 가스를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온, 특히 이제 온도 범위에 고온 범위에 이제 설계가 가능하고 배기가스 온도 강화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건식일 경우는 습식하고는 다르게 온도 강화가 큰 것은 뭡니까? 강화가 큰 것은 세정이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용이 유지비가 또는 이제 운전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설치비가 비싸요. 그 다음에 가연성 입자의 처리에는 부적합합니다. 전개작용을 받고 하니까 잘못하면 그 이제 화재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죠. 문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성이 낮고,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의 중요한 단점입니다. 문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성이 낮다.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넓은 설치 면적이 요구가 된다. 이 넓은 설치 면적이 요구가 되는 것은 여과 집진장치나 전기 집진장치나 같은 하나의 단점에 속합니다. 비저항이 큰 분진 제거에는 불리하다. 비저항이 크다. 이것은 이제 전기적 저항이 큰 그러한 입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역전리 같은 이제 현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전기 집진장치다. 그러면 이제 전기 집진장치에 대해서 이제 원리 간단하게 여기에 이제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입자는 분진 입자는 이렇게 뭐냐면 분진 입자가 생겼습니다.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분진 입자가. 그런데 이제 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가 이렇게 뭐냐면 집진장치로 유입이 됐다고 한번 합시다. 이렇게 집진장치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방전극을 거치게 됩니다. 방전극. 그러면 여기 방전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방전극입니다.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방전극이 있어가지고 방전극은 50에서 60kV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가 DC 전기예요.
DC 전기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전기, 직류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면 강하게 이렇게 전기를 형성해 줍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지금 튀어나오는 게 전자입자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입자가 뭐냐면 튀어나오면서 얘네를 뭐냐면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입자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이게 전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개가 형성이 되고, 요게 지금 방전극이라고 그랬죠. 방전극이 있고 집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이제 방전극입니다. 양쪽을 제가 일부러 이제 양쪽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가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전개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개 영역으로 들어오면 저것이 이제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 전개를 받은 이 영역을 통과하게 되면 요게 전기를 띠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뭐냐면 하전을 받았다. 하전. 내전은 뭐냐면 대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작용, 방전극에 의해서 전개작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전이 띄었죠. 하전이 되어가지고 대전이 된 상태입니다.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개작용을 하는 것을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코로나. 어디서? 방전극에서요. 방전극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전개가 형성이 되고, 이 전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전개 내를 통과하면서 입자가 이제 통과합니다. 이게 이제 대전이 되는 거죠. 대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입자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이제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뭐냐면 집진판에 있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 집진판입니다. 위가 집진판이에요. 여기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편리상. 원래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념을 익히기 드리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입자, 그러니까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진판입니다. 집진판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집진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하를 가진 이 입자가 뭐냐면 여기를 들어오게 됩니다. 이 뇌를 들어오죠.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집진판, 이게 집진판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뭐냐면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렇죠? 그래, 이 당기는 힘을 쿨롱력에 의해서 이제 집진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속도, 이걸 이제 급복이동 속도 해가지고 W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입자는 지금 뭐냐면 유속에 의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죠. 그죠? 지금 뭐냐면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입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뭐냐면 중력 집진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붙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급복이동 속도라는 겁니다. WE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급복이동 속도예요. 이 급복이동 속도는 입자가 집진판을 향해서 끌려 들어가는 속도입니다. 그 급복이, 이 말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는데 그렇게 가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급복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이동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그런데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중력도 그렇게 했죠. 중력도 수직으로 낙한다. 이렇게 VG라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설정을 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평 유속이고 V는 수평 유속이에요. 방향의 유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가 이제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력에 의해서, 쿨롱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쿨롱력에 의해서 집진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되면 전기력 때문에 그런 거죠. 전기력, 이때 작용하는 것이 이제 쿨롱력입니다. 쿨롱력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서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붙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는 이게 이제 중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전기적 중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적 중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제 타임이 적절해야 돼. 전기적 중화가 일어나는 완료되는 시간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입자가 전기적 중화가 일어날 때 뭐가 됩니까? 이제 다른 입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주겠죠. 그렇죠? 입자가 자꾸 이제 여기 이제 포개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굵어집니다. 커지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집진판에 이제 일정한 두께의 먼지층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랩핑을 시키죠. 그러니까 때리거나 충격을 주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긁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탈리를 시킵니다. 이것을 탈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분진 입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체 중에 존재하는 분진 입자, 입자성 물질이 완전히 뭐냐면 기체와 그 입자가 분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전기집진장치의 그 원리입니다. 자, 먼저 뭐냐면 전개작용을 이렇게 분진에다가 전개작용 코로나로 가지고 분진에다가 전개작용에 의해서 대전을 시키죠. 대전을 시킨 다음에 전기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집진판에 끌어당깁니다. 당겨가지고 전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탈리를 시키는, 이게 뭐냐면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여기 이제 뒤에 보니까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그냥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대비를 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전기집장치 단순하게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방전극 두고 집진판을 두고 어떤 뭐냐면 기류가 이동하는데 전혀 뭐가 됩니까? 어떤 방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 방해가 없고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기류 흐름에 방해가 없다. 방해가 되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거는 철사입니다. 철사. 철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극은 철사고 이거는 뭐냐면 철판입니다. 그냥 철판. 납작한 철판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의 직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흐름 방향으로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압력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작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니까 이거는 직접 전기를 뭐냐면 쇼트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직접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불을 킨다든지 하게 되면 전기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흐르죠? 이거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됩니까? 방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전기선 하나 있고 여기 전기선 하나 있고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용 전기라도 이렇게 갖다 대면 쇼트가 나지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만 일어나는 거예요. 방전만 일어나지 뭐냐면 이게 전기가 통합니까?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에 이렇게 뭐냐면 전기선 2개 까놓고 이렇게 플러스 여기 지금 뭐냐면 형광등 빨간 거 아니면 파란 선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갖다 대 있으면 한 달에 전기료 얼마 나올까요? 그죠? 전기가 직접 통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용 전기료도 비쌉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방전만 시키기 때문에 이게 전기가 들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저렴해요, 이게. 그래, 전기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게 전기 집진 장치지만 뭐가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절감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아주 낮아요. 동력비, 운영비 이런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낮습니다. 에너지 소요 비용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니까 여기에 뭘 했죠? 철사를 두고 뭐 이게 이제 특수한 금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철판을 두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유속도 아주 낮아요. 유속도 느립니다. 유속이 낮아요. 1 내지 뭐냐면 보통 4m/s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냐면 유속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 손실은 적지만, 그런데 뭐냐면 유속이 낮으면 장치 규모가 커지죠. 그래 장치의 규모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진다. 그럼 소요 설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소요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이 많이 들어간다. 소요 설치 면적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잃어보게 되면 이게 철판, 그 다음에 뭐 철사, 뭐 이런 특수한 금속으로 전부 다 구조물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간격 자체가 한 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뼘에서 반 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에서 15cm 간격으로 어떻게 돼요? 촘촘하게 철판을 두는 거예요. 그 사이를 뭐냐면 가스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철판 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철사도 뭐냐면 요게 간격 구간마다 뭐냐면 철사를 전부 다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뭐냐면 비용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재료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아주 크다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이 일단 높죠. 효율이 최고예요. 효율이 높습니다. 99.5% 이 정도. 그 다음에 뭐냐면 미세 입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기 집진 장치만큼 뭐냐면 미세한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 장치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0.01 마이크로메다까지 제거가 가능한 것이 전기 집진 장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이제 요 뭐 단점, 규모가 크고 뭐 이런 것도 단점이 있지만, 요렇게 이제 전기적인 중화가 어떻게 됩니까? 중화가 진행이 될 때 전기적인 중화가 느린 입자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장이 큰 입자, 이게 뭐냐면 중화가 느린 입자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중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기적으로 이제 중화가 되는데 비장이 큰 입자는 중화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먼지층이 두껍게 쌓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역전리라는 게 생깁니다. 역전리. 이 그러니까 비장이 큰 입자는 역전리를 유발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지층이 두껍게 쌓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데는 이제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스의 그 운전 조건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급부기 전기장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 조건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응성이 좋지 못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전기 집진 장치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장점을 꼽아 봅시다. 방해가 뭐냐면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돼? 압력 손실이 낮다.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가 적게 들어간다. 장점이죠. 운영비가 뭐냐면 적게 들어간다. 장점이죠. 유속이 뭐냐면 느리다. 그래서 장치 규모가 크다. 이거는 단점이죠. 소요 설치 면적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단점이죠. 그 다음에 비장이 큰 입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주로 뭐냐면 비장이 크면 주로 이제 세정 같은 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단점이죠. 운전 조건 변화에 뭐냐면 대응성이 떨어진다. 이것도 단점이죠.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높다. 이거는 장점이죠. 미세 입자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장점이죠. 이해가죠? 그럼 장단점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온가스도 처리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전부 쇠로 되어 있잖아요. 철사, 철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뭐냐면 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철 구조물로 되어 있거나 금속 재료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뭐가 됩니다.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고온가스에 취약한 거는 뭘 했죠?
여과 집진 장치. 그거는 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고온가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장점, 단점을 전부 다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전기 집진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 한 커트, 요거 지금 뭐냐면 이렇게 전하를 갖지 않는 입자가 뭐냐면 들어오고 방정극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전개작용에 의해서 전하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전하를 부여받은 것이 집진판과 뭐냐면 입자 간의 쿨롱력, 전기력에 의해서 끌려서 뭐냐면 달라붙고 달라붙은 것이 뭐냐면 중화가 되고 적절하게 중화가 되면 뭐 떨어뜨리는 조작에 의해서 뭐냐면 탈리해서 제거한다.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만 된다 그러면 이 장점, 단점 이것은 전부 다 이 그림 가지고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해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662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입니다. 전기집진 장치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이론 효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즉 전기집진 장치 관련 이론 효율입니다. 이론 효율. 요거는 이론 효율이 있는데요. 효율이라고 나왔죠. 그러니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효율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론적인 거니까. 실제는 뭐냐면 아닙니다. 실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이론 효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 내지는 뭐냐면 완전히 이런 용어가 보통 사용이 될 때 이론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집진 장치 효율은 100%가 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100%라는 걸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사용되는 식이 이제 도이치식이라는 집진 효율 계산식을 씁니다만은 효율이 99.9%가 돼도 100%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에 가까운 효율을 얻을 수 있지만 이론적 100% 완전한 100%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을 하나 그려놓은 이게 집진판입니다. 여기 집진판이에요. 여기 판 딱 그려놓고 여기 집진판입니다. 여기 판이에요. 집진판. 그 다음 여기도 뭐냐면 이렇게 판을 하나 그려 놓으세요. 똑같이. 양쪽에 마주보고. 이게 항상 이제 그러니까 공학은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방정극이 있다고 점을 하나 찍어놔요. 저게 방정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요 사이. 요 지금 사각형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를 제가 이제 라면 박스 뭐 이런 거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어디에서 들어가느냐면 요 사이를 들어간다 이렇게. 요 사이를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유량을 Q라고 하죠. 그럼 집진판에 이것이 이제 높이 H라고 하고요. 이걸 길이라고 잡을까요? 뭐 좋아요. 길이 L로 잡고 이걸 뭐냐면 H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니까 저렇게. 그러면 이제 집진판이 여기가 H, 여기가 L이 되겠죠. 이게 판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듯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론 효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Q분의 AWE 저게 이제 기본적이에요. 그래 이론 효율, 이 이론 효율은 뭐가 됩니까? 집진 면적에 비례하겠죠. 효율은 집진 면적이 클수록 비례할 것이다. 이거. 집진 면적에 비례해서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된 입자가 집진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속도가 뭐였죠? WE, 겉보기 이동 속도. 그래서 WE가 클수록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될 거예요. 증가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량, 여기 들어가는 유량입니다. 유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속이 빨라지죠. 유속이 빨라지면 전하를 제공받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유량에는 항상 반비례한다. 그죠? 유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 요소를 가지고 바로 뭐가 됩니까? 이론 효율 이타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됩니까?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 A, A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W가 클수록 효율은 높아진다. W. 유량에 반비례한다. Q. 이러면 이 다 한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100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이론 효율입니다. 저것이 이론 효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저 그림을 가지고 A를 한번 연상을 해봐요. A는 하게 되면 H 곱하기 L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죠. 이쪽은 방정극하고 뭐냐면 방정극과 마주보지 않는 이쪽은 집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면만 요게 방정극이니까 두 면만 지금 집진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면적이니까. 그럼 저것은 판이 두 개, E 곱하기 H 곱하기 L.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집진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유량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사이의 거리를 S라고 해보죠. 요 판과 판 사이 거리. 그럼 뭐냐면 이것은 유량 Q는 판 사이 거리 S에다가 곱하기 뭐가 됩니까? 유속 V를 하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뭐냐 Q의 유량이 V의 속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에 면적에다가 여기에 거리죠. 이게 거리. 요 거리에다가 뭘 곱하면 여기에 H를 곱하면 요 단면적이 나오죠. 요 단면적. 지금 내가 점을 찍는 요 단면적이 나오죠. 그렇죠? 요 단면적이 나올 거예요. 주 단면적으로 뭐냐면 저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면 유량입니다. 그래서 S 곱하기 H가 저 유량 통과 단면적이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V.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뭐냐면 방정극과 요거를 갖다 방정극과 집진판 사이에 뭐냐면 그 거리를 갖다가 R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S는 ER이 되죠. ER에 곱하기 H 곱하기 V가 됩니다. 그쵸? 요거를 요 식에다가 한번 잡아넣어 봐요. 그러면 효율, 이타는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이 나오죠. A는 E 곱하기 R 곱하기 H. 그쵸? 아니네. 요게 되죠. 이거죠. E 곱하기 H 곱하기 L이 뭐냐면 A가 되겠고, 여기에 W.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량 Q는 어떻게 됩니까? E 곱하기 R 곱하기 H 곱하기 V.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효율 구하는 식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00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E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타라는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타는 이러한 형태의 이론 효율입니다. 이론 효율의 이타는 이 식에 의하면 뭐가 됩니까? R 곱하기 V에다가 이거 분해 L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W.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 여기에 뭐냐면 H도 끊어지고 L만 지금 남아야지. EHL에서. 그쵸?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돼요. 그 여기다 곱하기 100 하는 것이 뭐냐면 이론 효율이다. 이거죠. 그래,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계산 문제 같은 것이 이제 가끔 이제 나와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 기본식, 요식 형태하고 요거 이제 요 이론 효율 계산식을 저렇게 뭐 면적을 잡아놓고 하면 저러한 형태로 식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이제 뭐로 했냐면 도이치식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도이치식이라는 것은 이걸 그냥 그대로 대수화시킨 거예요. 도이치식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도이치식은 이걸 이제 대수화시켜서 효율로 내가지고 1-2에 E는 ln의 미수가 어떻게 되면 E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돼요? 2x를 누르면 2.718 이렇게 나와요. 요 값입니다. E의 값이. 그
그 여기다가 뭐냐면 승으로 올립니다. 마이너스 승. 여기에 뭐가 되면 A 곱하기 W 나누기 뭐냐면 Q. 요게 뭐냐면 지수성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도이치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가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 값이 되는 거니까 1-2의 마이너스 지수성으로 올려가지고 L, W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V.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뭐 나온 99% 같은 효율이 여기 0.99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도이치식은 이걸 뭐냐면 대수화시킨 그러한 형태의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을 가지고 도이치식을 얼마든지 유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집진장치 관련 이론 효율하고 실제 도이치식 그러니까 도이치식이라고 되어 있죠. Q분의 AW 해가지고 이 식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입자의 이제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비저항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저항을 그러니까 하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 이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알아듣기 좀 힘들어요. 비저항 하게 되면. 그 전류에 대한 전기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진의 입자 비저항은 전류에 대한 전기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게 하지 않는 성질의 것, 그것을 뭐냐면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 이 말은 입자의 비저항이 크다 이 말은 크다, 비저항이 크다 이 말은 전기가 잘 안 통한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가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전하를 잘 띄지 못하죠. 왜? 그럼 전하를 잘 띈다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은 금방 전기를 그러니까 가하게 되면 금방 전기를 띄게 되겠죠. 전하를 띄게 되겠죠. 이건 전하를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하 시간이 어떻게 돼? 그래서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 시간을 아주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전하 시간을 길게 했는데 전기를 그러면 전하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전기적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은 크다. 그러니까 많이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기를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전하를 뗐다. 그러면 전기적 용량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적 용량이 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집진판에 달라붙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자가 전기적으로 중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으로 뭐냐면 용량이 크니까 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이 많으니까 전기적 중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적 중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길어져요. 전기적으로 중화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먼지층이 집진판에 두껍게 쌓이죠. 두께가 뭐냐면 증가됩니다. 이게 아주 증가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먼지층의 두께가 두껍게 쌓여버리면 집진판과 뭐냐면 방전극에는 항상 뭐가 되면 전류가 흘러야지 되죠. 그건 이제 방전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방전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흐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풀어야지 되는데 풀지 못하면 이게 축적돼가지고 막 갑자기 폭발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쌓이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옆면 방전이 일어나고 방전이 이제 빈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옆면 축적됐던 전기가 한 번씩 팡팡 튀면서 이제 폭발하니까 불꽃이 일어나요. 불꽃이 이제 이게 이제 옆면방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완전히 뭐냐면 이제 그 전개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일어나면서 더욱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뭐냐면 역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전리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역전리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 역전리는 분진층이 일단 두껍게 쌓인다. 그렇죠? 쌓이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화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기적으로 중화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전기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것은 뭐가 됩니까? 도체보다도 그러니까 부도체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하를 오랫동안 뭐냐면 전기를 쬐줘야지 되는 거죠. 쬐줘야지만 겨우 이제 전하를 띠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하를 띠게 된 그러니까 부도체가 전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많은 양의 용량의 전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화되는 속도가 느리고 이런 역전리 현상과 이어진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범위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비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다. 그러면 얘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10의 11성 5cm 이상을 보통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상이 되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가 되면 이제 적다가 되겠죠. 그럼 적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적다. 이거는 비장이 크다는 거고 적다라고 하면 10의 4성 5cm 범위 이하 미만을 갖다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럼 적절하다는 것은 크다와 적다의 그 중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의 4성 이상이고 10의 4성에서 뭐냐면 10의 10성 요 범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범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적정 범위. 그러면 이제 적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중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까 뭐냐면 이게 클 때는 중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느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먼지층이 두껍게 쌓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적게 되면 이게 10의 4성 5cm 미만으로 적다. 이 말은 중화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냐면 판에서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대전이 돼요. 뭐가? 입자가. 그러니까 중화가 끝나버리고 집진판에 부착된 먼지가 뭐가 됩니까? 집진판도 그러니까 50에서 60kV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집진판은 뭐 양전하를 가지고 있죠. 양전하로 대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진판에서 뭐냐면 플러스로 대전을 받아가지고 얘가 뭐냐면 입자가 집진판이 원래 플러스고 요 입자가 뭐냐면 전기를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달라붙어 있는데 전기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다음에 집진판에 뭐냐면 다시 얘가 뭐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 집진판에서 플러스로 얘를 대전을 시켜버린 거지.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어떻게 되면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나? 재비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비산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 재비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집진판에 포집된 먼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미세 입자를 포집하는 그 기능이 어떻게 돼요? 본래 고유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전기 집진 장치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장을 뭐가 됩니까? 요 범위 내로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조작들 내지는 뭐냐면 온도나 습도 조절 같은 거 그다음에 그게 약품 첨가 이런 것까지 뭐냐면 이 범위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제가 이제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정도면 뭐 산업위생관리에서는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집진 효율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 집진기를 하나 그려놓고 이게 집진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뭐냐면 유량 QI가 있고 여기에 CI 유입되는 농도가 있다. 농도는 C, 유량은 Q. 그 인풋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유량 Q0, 나가는 농도 C0 이렇게 해놓고 뭐냐면 효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도만 고려하는 거예요. 농도만 고려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QI 니콜이 어디 되면 Q0. 그래 입출구 유량 같은 거예요. 같으니까 뭐냐면 농도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효율을 계산하면 이것을 이 조건에서 효율입니다. 이타 하게 되면 이것은 1-CI 이거분의 CO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뭐냐면 효율을 구할 수 있어요. 농도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건 왜? 입구와 출구의 유량이 어떻게 돼? 같을 때. 이게 뭐냐면 같지 않을 때 이거는 부하를 고려하는 거예요. 부하량, 질량 부하량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QI하고 Q0가 어떻게 됩니까? 같지 않을 때는 부하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게 비슷한 식인데 유량을 농도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유량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CI 곱하기 QI 이렇게 하고 여기에 C0 곱하기 뭐가 돼요? Q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입구 부하, 출구 부하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저기에 효율을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집진장치가 어떻게 한 개일 때 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이타1, 이게 이타2 이런 식으로 뭐냐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제가 암기했던 방법 있죠. 1차, 2차, 1차 그렇죠? 그래서 이타1 플러스 이타2 1-이타1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효율 이타-t를 구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타1을 구해라, 이타2를 구해라 뭐 이렇게 다르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면 여기에 만약에 이타1을 구한다 그러면 이타1은 이게 이제 3개를 써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위가 이타-t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이타2가 넣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이타1이 나오고 이걸 이타2를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타2를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만 바꾸면 돼요. 이타1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식을 이항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산수하려고 들지 마시고 바로 이 식 가지고 그냥 뺏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집진장치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에 그 관련되는 문제 요걸 또 한번 풀고 시간이 이제 이게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제가 끊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